역도 같은 종목들은 너무 많은 선수들이 적발이 돼서 타이레놀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그 중에서 한 가지 약은 금지 약물이 들어가 있어요. 카페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을 먹으면 만나본 많은 분들 중에서 알고 먹었다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발리에바 선수가 지금 50여 가지가 되는 약물들이 또 검출이 되면서 이 금지 약물 목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 그런 이슈가 되었습니다. 세계 도핑 방지 기구에서 매년 1월 1일자로 금지 약물 목록이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사실 예전에 뭐 450여 가지다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요. 금지 약물이라는 것 자체는 금지 약물 목록의 성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물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한 가지의 약물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뭐 칵테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저것 섞어서 또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약물과 이 약물의 특성을 합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진통제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고 감기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성분이 그 감기약에 그 성분이 그 진통제에 그 성분이 내가 복용하려는 어떤 약물에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약들을 찾아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거든요. 타이레놀 같은 것들을 예를 들면 타이레놀도 뭐 5개, 6개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약은 금지 약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5개를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병원에 갔을 때도 주시려고 하는 약물에 대해서는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런 성분을 좀 빼주세요 라는 부분을 사전에 얘기하고 또 받았다고 하더라도 확인하고 본인이 복용하거나 어떤 투약을 받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제가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드릴 수는 없지만 카페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을 먹으면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나 이런 걸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식스 한 병 먹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 용량을 다 채우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기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함축되어 있는 것들 고열량으로 해서 이제 복용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반드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약물들이 있고 보조식품이 있는데 보조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용을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뭐 홍삼도 먹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 먹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조식품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물은 말 그대로 화학적인 작용으로 내 몸에서 작용을 일어나서 그런 것들을 뭐 치료한다거나 목적이 생겨서 이런 것들이 하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약도 마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흥분제에 관련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대한한약회나 이런 데에서 성분들을 조사해서 문제없게 만들고 있고요. 대한민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적발된 케이스를 보면 안타깝게 몰라서 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스포츠에서 도핑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경기 규칙이잖아요. 무조건 약을 먹지 말아라, 무조건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사전에 승인을 받으면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치료 목적으로 내가 사용을 면책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TUE라는 약자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요. 수술이라던가 생명에 지장이 있거나 이러면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이런 목적으로 해서 대체약물이 없고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라고 승인을 받으면 제 몸에서 그게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도핑 검사를 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 같은 큰 대회는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면 꺼내서 다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박탈당했고 특히 역도 같은 종목들은 너무 많은 선수들이 적발이 돼서 종목 퇴출 위기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암스트롱 같은 경우에는 뚜르드 프랑스라고 하죠. 정말 큰 세계적인 대회에서 보아남이라는 것들을 딛고 우승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영웅으로 했었는데 그 선수는 사실은 도핑 검사를 통해서 적발된 건 아니에요. EPO라는 약물이 있는데 그런 약물들을 의학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도핑 검사에 나오지 않을 그런 수치 이런 것들을 막 맞추고 시기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적발이 되지 않았었는데 주변의 팀 동료 저 선수가 도핑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되면서 적발이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 중에서 알고 먹었다는 사람은 저는 단 한 명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모든 분들 대부분 잘 몰랐다, 누가 줬다.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정말 억울할 수도 있죠. 정말 옆에 분들이 줘서 부모님이 줘서 또는 감독님이 주셔서 아니면 뭐 지도자가 주셔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에서의 도핑이라는 거는 선수가 경기룰을 모르고 시합장에 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경감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너 이렇게 해서 적발됐으니까 이거라기보다는 그 전후 사정과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경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없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어쨌든 실제로 본인에게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선수는 선수의 룰,
중에 하나인 경기 규칙인 스포츠 도핑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하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스포츠에서 활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와다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적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교육하거나 연구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 중심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각인할 수 있게끔 윤리 교육도 하고 왜 하면 안 되는지,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 본인들이 알면 정말 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끔 어렸을 때부터 또는 세대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는 진짜 모든 대회 모든 선수들이 다 할 수 있는 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AI 기반이나 스마트하게 하는 기법들이 많이 발전이 됐고 유전자, 브레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약물들, 방법들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언젠가는 꼭 적발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또 여성 스포츠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제 전공인 스포츠 도핑과 관련돼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